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작점은 일단 보합세로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에 크게 끌어올려지면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제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FOMC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지금 금리는 결정되어 있지만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FOMC를 앞두고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아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은 어떤 식의 흐름들을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한 이틀간 내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은 또 언제냐, 6만 전자도 깨지냐, 뭐 이렇게 또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하루 이틀 이런 변동에 왜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등 언제쯤 나올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달 들어서면서 지수 하락에 계속해서 베팅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그런 제품들, 그 상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 이런 쪽에는 손실률이 커져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1월달에 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왜 손실을 받는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자, 드디어 2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봄이에요. 입춘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에도 이제 훈풍이 좀 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한 그런 날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FOMC의 금리 인상이 0.25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올해 첫 금리 인상인데 이렇게 낮춰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잡히다 보니까 다우지수도 1%대, 나스닥도 1.6%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분위기가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이게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보합권 살짝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한 번 더 크게 땡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모양새들은요, 오늘 FOMC 그 종료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게 조금 유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파월이 뭐 이상한 말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계심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 일단은 올리고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승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9.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0.4% 정도의 확률을 만들어내면서 0.5%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0.25%포인트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는 금리 인상의 어떤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회복 속도나 기업들의 실적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를 0.25% 올리고 나서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동결도 했다가 또 더 올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게 된다면 경기 연착륙 가능해 보이고요. 충격 없이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사실 시장에서 부담을 가질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파월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파월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뭐였냐면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싶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107을 기록했어요. 지난달에는 109였는데, 이번에 107. 즉, 소비자들이, 시장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고용에 대한 어떤 그 지표,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경기도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면 긴축을 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고용 비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임금이 주도했었던 인플레이션도 낮아진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더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그럴 걱정은 없는데요 라고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일단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고용도 그렇게 아주 강해진 것 같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지금은 일단 0.25로 올려놓고 좀 지켜볼게요 라는 식으로 좀 완화돼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주택가격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이 주택가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금리 인상이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택가격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0.25% 인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파월 의장의 불안한 어떤 발언 여기에 대한 것들은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섣부른 판단이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 중단은 일단 올해 안에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은 올 상반기 안에도 금리 인상의 중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인상 중단하고 나서 바로 인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가가 지금 21년부터 주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바닥을 잡은 지 제법 오래됐죠. 거의 한 7, 8개월 바닥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꼭 만들어져야 돼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기도 마찬가지야. 2020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21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이 고점을 잡아냈었던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뭔가 변화가 되는 데는 변곡점이 필요한 거죠. 즉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인상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더 이상은 못 올려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횡보가 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리 동결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잘 버티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가는 거고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금리 인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도 추세의 전환, 차트 포인트에서 이제 선긋기 강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매수하시면은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일정이 빨라지게 된다라면 올 연말쯤 그죠?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뭐, 이렇게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즉, 뭐, 야,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와, 신나! 지금 2월이거든요. 지금부터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보통 이제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생각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거기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가 계속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데 벌써 앞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다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시장 흐름이 일단 FOMC에 전부 다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주가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오늘 또 저점
득점, 지지, 방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이 변동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1월 달에 많이 올려놓고 2월 달에 뭐 그 마지막에 조금 한 하루 이틀 떨어진 거 가지고 막 벌벌 떨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6만 전자도 간당간당. 이런 난 뉴스 제목이 제일 문제를 생각해요. 6만 전자도 간당간당해요. 삼성전자 반등은 언제쯤 나옵니까? 반등은 언제 나옵니까? 이미 1월 달에 내내 올라갔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시잖아요. 계속 올라갔어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6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61,000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연초에 5만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6만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어요. 이 다시 뭐 걱정스럽다. 아니 많이 올라갈 수 없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연히 쉬었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실적이 나빠서 뭐가 어째서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적 나쁜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적 나쁜 거 지금 1월 초에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외국인들 계속 사들였죠. 주가 상승을 엄청나게 했죠. 이게 1월 달에만 무려 그 저점 대비 고점까지 보면은 16% 정도 상승했다고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실적 안 좋다는데 왜 올랐어? 근데 갑자기 실적 발표 나와서 주가 떨어졌다? 이거 아니죠? 실적 발표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뭘 했어요? 차익 실현이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누가 들어갔어요?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 들어간 거 외국인들이 조금 버텨주다가 지들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에서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격이 좀 커졌을 때 매도를 쳐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위에서 받아가지고 애매해진 상황이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밑에서 얘네들은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엇박자를 타게 되면은 이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떨어졌을 때 또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또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6만 전자가 간당간당을 한다느니 뭐 10만 전자가 간다느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세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전부 다 물량을 집어넣어서 내가 전재산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최소한 팔지는 말고 또 이게 단기적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아이고 내려가서 그냥 죽겠어요. 올라가서 신나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두고 계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배당도 챙겨줄 거고 알아서 뭐 실적 개선 나오면은 주가도 올라가게 될 거고 점점 움직임이 좋아질 거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 무조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증권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 인위적인 감사나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기대감이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한다. 자,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10% 올라왔어요. 차익 실현 할 수 있잖아. 그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매수 집어넣은 게 1, 2조 단위가 아닐 텐데 1조 원에 10%면 얼마예요? 1,000억 원 번 거야. 그러면 2조를 넣었으면 2,000억을 번 거죠. 한 달 동안 2,000억 벌었으면은 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팔고 다시 사면 되잖아. 더 싸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장사를 해 나가는 거라서 개인들 입장에서의 뭐 한 돈 1,000만 원 집어넣고 10% 100만 원 그거밖에 못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네, 1,000억 원, 2,000억 어쩌면은 뭐 더 크게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지금 이 수요 부진이나 뭐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이 1분기 통과하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는 다들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상반기의 시점에서는 아직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더라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4분기보다 나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죠. 4분기보다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일단 실적은 나쁠 수 있지만 4분기보단 괜찮아. 점점점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라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아직은 기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면 그런 기업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적자폭이 축소가 되다 보면 흑자 전환이 될 때 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이번 연도에 지금 삼성전자가 해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단타 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단타를 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물량을 조절해서 대응하시는 거,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될 종목을 단기적 변동을 가지고서 마음이 들락날락하면서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 조금씩 뭐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사거나 아니면은 더 살 여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들고만 계셔도 된다. 이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올라갈까? 언제 반등할까? 이제 5만원대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바닥에서는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 네,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 왜 그래요? 높은 데서 사서 그런 거야. 높은 데서 단기에 많이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코덱스, 그 고퍼스예요. 고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현대로템, 제일제당, 뭐 제일제당 근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떨어졌네. 네,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뭐 넥스원,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도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진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베팅해가지고 떨어진 주식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10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매매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확률이 이렇게 따지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요,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급등할 때 따라가는데 이 급등할 때 따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서 대박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권을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복권 당첨자가 나왔대. 그러면 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복권을 사. 근데 현실은 뭐예요? 꽝이죠. 똑같은 거예요. 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의 확률로 떨어지고 10%의 확률로 올라갈 거야.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밖에 없겠죠.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손실난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사가지고 개인들 물량을 다 흡수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수익 난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8.7%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지금 10% 미만의 수익률 기록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1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정보력의 차이나 자금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다 개인들이 던진 거잖아요. 개인들이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가 아니라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집단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코덱스 200, 선물 고퍼스,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벅스 이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손실을 많이 냈고, 또 그 다음에 우주 방위산업주, 이런 것들도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개인들이 유일하게 플러스 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조금, 뭔가 방어를 좀 해줬다는 느낌이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 혼자서 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오고 있지만은, 에코프로베비나 LNF 이런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그 중에 하나 올라가서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고,
삼성전자는 한 달 동안 2조 2천억을 매수했어요. 2조 2천억을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10%래잖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8% 올랐대요. 그러니까 2조 2천억에 10%면 얼마예요? 2,200억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들어갈만 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기관은 더 많이 벌었대요.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에 올라가니까 2배를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 가면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 되게 쉬워요. 개인들 따라가지 말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따라가면 돼요. 근데 기관들 애들은 약간 양아치 같은 짓걸 많이 하니까 외국인 매매를 따라가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요즘에 뭐 사지? 라고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팔지? 뭐 사지? 해가지고 걔네랑 비슷하게 그냥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흘러가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주식을 선정하고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나, 얼만큼 매수가 되고 있나, 이것들 먼저 보잖아요. 그게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단기에 올라가고 단기에 내려가고, 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에 여러분들이 절대 1위 1비 하지 마시고 그냥 굳건하게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만감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삼성전자 반등은 언제쯤인가? 이거 자꾸 노리지 마세요. 뭐 오늘 올라가고 내일 내려가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다, 좋은 포인트가 나온다 싶으면 그냥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매도보다는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를 지금 작년 여름철부터 계속 해드린 것 같은데, 매도에 대한 그런 포지션은 지금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주식을 모아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하락 배팅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자,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지 마시고, 또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 테마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번씩 보세요. 걔네들이 매집을 하는 것은요,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매번 손실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매번 똑같이 상황이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탈대중화. 네, 그죠? 군중심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주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뭔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장 속도가 빠르면서 값이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걸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장이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요.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근데 성장 속도가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이 널려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주시면은, 네,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네, 계좌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장은 아침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아직은 변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고 천천히 늘 똑같습니다. 오르는 장이든 내리는 장이든 나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